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메타버스에 아무리 관심이 없는 분들도, 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정말 난리거든요. 관련 ETF들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기업들도 지금 너도 나도 앞다퉈서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은 뭐 아예 우리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메타버스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죠. 도대체 메타버스가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이 메타버스에 꽂혔을까요?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HUD라고도 하는데 자동차 앞유리에 보면 속도나 내비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나오는 차들에는 거의 다 달려 나올 텐데 이게 있다가 없으면 정말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건 사람이 직접 하죠. 이건 현실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건 현실 세계인데, 자동차 앞유리에 뭔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이건 현실이 아니죠. 물론 현실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람이 직접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전자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상의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갔잖아요. 이게 완전히 진짜 현실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턴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여자 목소리로 길을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확장현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죠. 이게 약간의 개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넓은 의미로 이게 다 메타버스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옛날 싸이월드 아시죠? 그것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니까 일종의 메타버스이고요. 온라인 게임이나 원격 수업도 넓게 보면 다 메타버스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랜선을 타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전부 다 메타버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개념을 업그레이드 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메타버스 자체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차 고차원적인 가상세계가 건설이 될 것이고요. 점차 초고성능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웬 여자가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있죠. 이게 바로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걸 HDM이라고 합니다. 아마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영화가 이 메타버스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전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아예 새로운 삶을 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한 500만 원만 있어도 아마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아마 저 같은 오징어인 사람도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는 강동원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냥 그 안에서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애기도 낳고 아마도 기술이 먼 훗날 많이 발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완전 초기 단계라서 이게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지만 이게 정말 길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기기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페이스북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어텍, 이런 업체들이고요. 이 기기들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이 TSMC, 퀄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메타버스는 결국 가상 공간이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겠죠. 삼성전자가 이미 이 분야는 꽉 잡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 생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뜨고 있는 산업치고 삼성전자를 거치지 않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유망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메타버스, 드론, 언택트, 클라우드 서비스, 재택근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반도체 없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 저에게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1순위로 무조건 반도체 투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에는 뭐가 있냐? 뻔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있겠고요. 비메모리 세계 1위인 인텔이 있을 것이고, GPU 세계 1위인 엔비디아, 그리고 CPU와 GPU 모두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AMD까지. 근데 인텔은 조금 애매한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강자인 것은 맞는데 지금 제조 분야에서 기술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SK 하이닉스도 전망이 저는 밝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지금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미 치킨 게임으로 한참 전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따라잡을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나쯤은 들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나 AMD 이런 기업들도 전망이 굉장히 밝죠. 그리고 반도체 제조 파트 쪽으로 가면 이미 독보적인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TSMC가 거의 넘사벽급으로 이미 최고의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TSMC 전망도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될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자체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장비 업체들 이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파이가 커지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무조건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아무리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반도체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이 반도체에서 현재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가 결코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뜨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정말 추천할 만하고요. 삼성전자가 나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TSMC도 있고요.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널려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한두 개의 종목 정도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쭉 들고 가시면 되고요. 10년이고 20년이고 아마 들고 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총 500조에 달하는 거대 공룡 기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20배, 30배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냥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는요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